오늘도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약 2,600만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 하루 14,00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사용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나올 수밖에 없는 쓰레기. 끝도 없이 나오는 쓰레기에 비해 좁은 땅에서 처리할 방법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매립지라는 대규모 매립지에 의존해 왔어요. 근데 그게 참 매립지라는 게 특성이 인천시의 관할 지역이고 지금까지는 서울시 소유였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거기다 매립을 했고 경기도는 거기에 또 편성해서 매립을 했고 더 이상 이제 인천시가 봤을 때 혼자서 그걸 감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립 종료를 선언한 거고 그럼 이게 어딘가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게 현재 문제예요. 어쩌면 내 집 앞에 쓰레기로 만든 산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고된 쓰레기 대란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화려했던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오면 거리마다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쓰레기들. 쓰레기, 즉 폐기물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로 나누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람이 생활하면서 나오게 되는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 쓰레기는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약 50만 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쓰레기 종량제 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는 차고 넘치며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서 수거한 거는 그 1차적으로 양천 자원순환센터에 들어가서 소각을 마친 다음에 그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천 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소각하는 곳인데요. 하루에 많을 때는 360톤, 적을 때는 31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폐기물은 저희가 쓰레기 저장자 일시 저장을 했다가 그 소각로에서 연소를 하게 되고요. 그때 발생하는 연소가스는 저희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굴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잔해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주로 바닥재가 좀 발생하는데 그건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위생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을 850도 이상 1100도의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400도 이상의 폐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후 120도 정도로 낮아진 고압 증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지역 난방으로 공급해 대체 에너지로 활용하는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향하는 곳은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여의도 면적 5배가 넘는 이곳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가 약 10,000톤씩 매일 묻힙니다. 92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가 반입된 이래로 지금 30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는 서울하고 경기, 인천 여기에 64개 자치단체에 있는 쓰레기가 다 생활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더불어서 또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까지 이게 다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35년간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아왔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 종료할 예정입니다. 매립지를 종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환경정의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매립지로 인해서 30년 동안 주변 지역과 우리 인천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거를 끝내고 이거를 다시 주민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매립 종료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데요. 쓰레기 처리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생활에서 버려지는 그런 다양한 폐기물들이 기존에는 이제 각각의 방법으로 해서 각각의 방식으로 이제 처리되고 자원화되는 게 현실이고요. 폐기물들을 하나의 어떤 사이트에서 처리하고 자원화하다 보면 기존 대비 한 30% 정도 부산물을 더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또 30% 정도 에너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어서 그런 이제 복합화된 플랜트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는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를 한꺼번에 처리해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에너지로 전환하는 어떤 연소 단계의 연소 공기로 활용하게 되면 비용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도 고농도 악취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자원화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원 순환 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종류의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복합 플랜트를 거쳐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데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품 생산 단계부터 쓰레기 발생 가능성을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친환경 제품을 선보인 곳도 있습니다. 황금찬, 황규찬 형제는 2018년 테이프가 필요 없는 친환경 택배 상자를 개발해 창업했습니다. 원래 저희 형이 그 택배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테이프를 써서 포장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 테이프가 환경에 별로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그걸 없앨 수 있는 박스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포장하는 비닐 테이프 대신 친환경 접착제로 대체했고요. 택배 상자가 열리지 않도록 양쪽에 날개를 달아 단단한 상자로 거듭났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의 주문이 늘면서 택배 상자를 비롯해 완충제까지 비닐이 아닌 종이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이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갖고 없애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회용 포장 시장에서는 우리 상자를 도입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날개 박스는 우선 테이프를 쓰지 않으므로 비닐 테이프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 완충 박스는 그 택배를 포장을 할 때 비닐 뽁뽁이나 스티로폼 등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종이만을 이용을 해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상자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단 상자는 지구 환경을 살리는 그린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요. 테이프를 쓰지 않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줄이려면은 쓰레기가 나오는 제품들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재활용이 쉽고 플라스틱을 안 쓰는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의 사이타마현은 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가 쏟아내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사이타마현에는 쓰레기의 100%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 소각장은 2016년에 가동을 시작해 생활 쓰레기, 대형 쓰레기, 산업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はい、ここのピットに貯められる、ゴミはですね、いわゆる家庭系で出るゴミと事業系と言われるものの一般廃棄物を受け入れています。
貯められる量としては約7日分に相当するんですが2100トンを貯留することができます。大体ですね、波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300トン前後になります。 소각장은 사이타마현에서 나온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하루 420톤의 소각 용량을 갖춘 곳으로 가스와 용융 기술을 이용해 소각하고 있습니다. 용융 처리란 보통 소각로의 2배 가까운 1500도 이상에서 고체를 액체처럼 녹이는 방식입니다. 고온에서 바닥의 쓰레기까지 모두 태워버리기에 제 대신 용암처럼 액체 찌꺼기가 남는데요. 처리 후 남은 이 액체는 식혀서 굳힌 후 재활용합니다. 쓰레기를 소각이나 용융 처리하는 것처럼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소각 후 매립을 해야 매립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この溶融炉の特徴といたしましては、ゴミを燃やすのではなく約1600度という高温でゴミを溶かすということが特徴です。でゴミを溶かすことによってダイオキシン等の有害物質は完全に分解されます。 용융 처리 후 나온 찌꺼기 액체를 다시 냉각하면 슬래그라는 것이 남습니다. 보통은 소각 후에 나온 재를 매립하지만 이 슬래그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はい、先ほどですね、溶融炉から、ドロドロとした出細物というのが出たと思いますが、あれがですね、下にあります水槽で急激に冷やされまして、スラグとメタルに分かれています。そして今出てきているこちらがですね、そのスラグ分の方です。サラサラとした粒状のものが出てきておりますので、このような形になります。道路の路盤材ですとか埋め戻し材なんかで、あとコンクリートの二次製品なんかに使うのが一般的です。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슬래그는 모래를 사용하는 아스콘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ガラス質なので中に含有としてはやはり有害な金属類を少し含んでいるんですが封じ込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環境中で使っても問題がないということを科学的に評価してで利用可能な状態になっています。 인구 360만 명의 요코하마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도 과거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로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바다 매립을 추진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갔죠. 横浜の場合にかつてはいわゆる陸側に処分場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で焼却もせずに埋めてる時代も昔々はありましたがやはりそれはもう内陸の方では都市化が進んで住宅街ができてということでですね中では陸側の方ではもう場所がございません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たまたま横浜海に面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海側の方の埋め立てということでですねきちんとその埋め立てた後も使うという前提のもとで海の方に埋め立てていくという方向へ変わ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이곳 해상처분장은 2017년부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약 50년간 사용이 가능한 처분장입니다. 요코하마 처분장은 항만 외곽 바다를 시멘트 차수벽으로 막아놓고 수심 35m 깊이 바다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데요. 소각재를 수면 아래로 쏟아붓기에 폐기물 처분장임에도 냄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소각재가 바닥부터 쌓이면서 처분장 안의 수위가 올라가는데요. 이런 경우 오염 정화 시설을 통해 차수벽 밖의 바다로 정화된 물을 배출하며 수위를 조절합니다. 해상 처분장에는 쓰레기를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재를 매립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まずその焼却灰が投入された後、今度海の方に落とすわけですけれども、そこではいろんな処理工程を経て、薬品なんかも使いながら最終的に公の海に流せるだけの基準値をちゃんと設けて、それで表に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きちんとそこはですね、皆様の海ですからきちんと管理をさせていただいて徹底的に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수십 년간 매립 후에 해상 처분장에 소각재가 가득 차면 이후에는 복도 작업을 거쳐 항만 부지로 조성합니다. 海の方へ埋め立てるものを入れるとなれば、当然そこで生活していらっしゃ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いろんな懸念をされる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が、我々としてはそこを埋め立てたことによって海が汚れるということがないよということをきちんと丁寧にご説明をする中でご理解をいただいて、今は特に大きなそういう問題もなくですね、埋め立てができているという状況に至っています。 하남시에는 혐오시설 소각장 굴뚝이 한강 철새 탐조대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민 혐오시설인 환경기출시설을 친환경시설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유니온파크에는 체육관과 공원이 있고요. 여름에는 물놀이장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주말이면 주민들이 모여 나들이를 즐기거나 스포츠 등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기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악취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주민들의 민원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또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벌거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총 사업비 2,730억 원을 들여 최첨단 공법의 밀폐 장치를 설치하면서 냄새 없는 친환경 시설이 됐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하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악취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었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죠.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전처리 시설부터 미생물로 수질 오염 물질을 분해해 방류수로 만들기까지의 과정 등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는 재활용 제품을 16가지 분류하는데 재활용을 분류된 제품을 선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처리를 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제품, 물건들을 사전에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16가지 재활용품 중 12가지는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고요. 4가지는 광학 선별기로 플라스틱 4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중 재활용품으로 가장 많이 버리는 비닐류는 고체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나 제지공장, 시멘트 공장 등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있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음식물을 건조시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사료는 모두 양계 농장에 무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 시설이고 환경기초시설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교육센터로서 자연순환 교육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는 친환경 폐기물 최종 처리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로 인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매립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네, 인천 에코랜드는 인천의 자체 매립시설로서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 잔재 및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상부 밀폐형 에어돔 시설로 설치하고 지하 30에서 40m를 땅을 파서 지하에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주변에는 공원, 산책로, 축구장, 야구장, 운동시설 등 체육시설 등을 주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소각재까지 재활용한 후 남은 것만 지하에 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상엔 먼지 방지를 위해 에어돔을 씌우고요. 이 때문에 메탄가스나 침출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 악취도 없답니다. 이로써 영흥도가 친환경 특별섬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인천 에코랜드는 전체가 27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중안에서 우리 에코랜드로 조성할 친환경 매립시설로 조성할 공간은 약 7만 평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한 20만 평 정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관광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어떤 발전 계획을 수립해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버리고 묻고 태워버리면 될 줄 알았던 쓰레기가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하고 순환시킬 것인지, 처리시설은 혐오 기피 시설이 아닌 주민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우리 모두의 성숙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